상위권 학업 성적에다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아이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그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너는 사랑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판결 이후에 피해 아동의 관점이 배제된 판결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만 했다면 저는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판결이 재상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는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무죄로 올라온 걸 저는 파기해서 유죄로 내려보내고 또 많은 폭행 사건에서 그 항소심에서 형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14세 여아가 계속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이걸 사랑이라고 여길 거면 지금 JMS 피해자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해당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를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법리가 필요해서 만든 법리인데 이 법리에 따라서 저는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끼쳐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의원님. 저는 오전에 질의 들었던 것처럼 법원이 48세 연예계획서 대표와 15세 여중생의 사랑을 인정한 것에 대한 그 판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을 최종 확정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면 기속력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잘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조희대 판사가 판결한 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법 형사 5부 재판장 시절에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러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 병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 6개월로 감형을 해주신 거죠. 근데 후보자님께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감형한 건 아니다. 증거했다는 판단이고 죄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고 저는 감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요. 판결문을 보면 심신미약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조희대 재판장께서. 근데 심신미약의 기준이 지금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판결 이유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 명이 범행을 했다는 유무죄는 이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한 사람만 이제 했고 한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것이 미군이든 한국인이든 원래는 1심에서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 그래서 법원이 더 이상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강간 미수였기 때문에 한국인이든 아니든 그 당시 양형 기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다 봤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신미약의 판단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조두순 감형한 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혼란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간 미수의 범행을 지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A의 피고자 A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심신미약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감정까지 해서 결과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또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예. 장애 이것이 사실 이라크 파병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럼 전쟁 범죄 인정한다는 소리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기 그때 때문에 당시에 감정이 그렇게 왔었어요. 예, 결과가. 그렇게 오더라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그리고 술로 인한 심신미약 판결은 이거는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만 피해 나가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할 만한 판결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신 감정을 시켰더니 전문가가 그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그 있다고 당연히 그거 감형 받으려고 가지고 오죠. 그거 이용하는 거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기소를 했던 박영진 검사장은요. 전주지검장이죠. 전주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 예. 검정기획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원석의 손준성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그 기소를 해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윤석열의 손준성은 고발 사주를 다 하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그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아버린 예.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 사실 보이진 않는데요. 대법원이 3개의 소부로 나뉘어져 네. 있습니다만 여기를 계속 조희대 대법관이 뭐 이렇게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부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주심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이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자신의 뭐 직권으로 그 뭐 빠르게 이제 선거 사건 심리를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이틀 만에 2차 심리를 시작을 했단 네.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러했던 검찰 오늘 사법 내란 수준이 아닌가 네. 오늘 발생했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법관 13명, 14명 이 사람들의 집단적인 양심을 저는 분명히 신뢰를 해야 된다고 어저께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면죄부를 주는 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심리도 굉장히 음흉한 속셈이 있지 않는가. 저는 검찰이 선거 총선 기획단을 차리지 않을까? 네. 대선 기획단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대법원에 의해서 허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럴 후보가 또 하나 늘지 몰라 조희대. 조희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수틀리면 예. 조희대도 영원히 내가 매주 한 번씩 그 이름을 목놓아 부를 그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전원합의체 올려가지고 김승원 의원하고 판사 출신 좀 전에 인터뷰했는데 수상하다고. 수상하죠. 예. 쿠데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던 사람이 예. 뭐 이렇게 그 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왜 이렇게 예민해? 벌금 100만 원짜리를 예? 결국 아 원래 그거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야. 아예 안 되죠. 이런 거 기소한 거는 원래 그 권한 직권 남용으로 검사들이 감옥 가야 될 일이야 이게 원래.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낙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이렇게 피선거 박탈하는 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넉선자를 더군다나.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이거 기소한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였거든. 그 비열한 행위를 지휘한 자는 지금 탄핵돼 가지고 파면돼 있고 예. 그거를 일선에서 앞잡이 노릇한 사람은 지금 무슨 파이널은 아니고 여하튼 지금 4인 경선에 올라가 있잖아.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한동훈. 아, 무슨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막 이재명의 죄상을 그렇지. 소위 죄상을 그렇지. 그냥 끝없이 엎어대던 그런 법무부 장관. 비열한 행위를 한 자가 지금 여당은 아니다 이제는 탄핵됐으니까 이제 제2당 원내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지금 네. 나서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다. 딱 윤석열 하나만 탄핵했어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 네. 나머지는 손도 못 대고 있어. 어. 이런 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근데 조희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희대 이게 2심에서 무죄를 주면서 예. 사법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구나. 양심 있는 사법부 법관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일단락 된 줄 알았더니 대법원장이 이걸 살려내가지고 어떻게든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동을 시작한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뭐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궁예가 아니니까. 네. 그러나 무슨 오얏 나무 밑에서 뭐 가끔 매지 말고 뭐 어디서 뭐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맞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럼 그거 정확하게 텍스트 찾아서 예. 띄워주세요. 지금 딱 그렇게 오해이기를 바라는데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죠. 저는 오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기각 아니면 파기환송인데 기각을 시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주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무리를 한다?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이건 대선 개입인데. 직권 전원 합의체의 직권으로 대법원장이 회부했어요.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매우 이상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계엄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했고 서부지법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다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지금도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예.